오늘은 세 번째인가요? 벌써 세 세 번째 독서 모임일 차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책을 읽었냐면, 우리가 명함이 없지 일을 안 했냐? 책을 읽고 나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 이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그 경향신문의 젠더기획팀이라는 팀이 있는데, 그 팀의 인터뷰 내용을 약간 책으로 엮은 그런 책이고요. 내용은 이제 평생 이제 일을 했지만 약간 명함을 안 가지고 있는 6070 중장년층의 여성분들의 인터뷰집을 단행본으로 엮은 책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인터뷰뿐만 아니라 인터뷰 뒤에 약간 그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짚어주면서 통계를 보여주는 부분도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아주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 가지 질문을 뽑아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우리 엄마한테 명함을 제작해 준다면 어떤 전문가 타이틀을 달아줄지 요거에 대해서 먼저. 저는 엄마의 타이틀을 일단 먼저 협상의 달인, 조언가, 대표, 참기 달인 이렇게 네 가지로 엄마를 프레임을 씌워봤어요. 프레임이요? 우리 엄마의 명함을 그렇게 직함을 달아주고 싶은데 먼저 협상의 달인의 영역은 엄마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속초에 와가지고 젓갈이나 이런 걸 사는데 젓갈의 온도 유지를 위해 서비스로 약간 얼린 식혜를 주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보통 젓갈이 아니고 오징어 순대요. 근데 두 개에 하나 식혜를 주는데 우리가 네 개를 샀는데 하나만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나는 그게 서비스 영역이니까 내가 이거를 요청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엄마는 또 그거를 이제 또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나는 가까이 가지도 않았어. 근데 어떻게 받아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옛날에 어렸을 때는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걸 생각하면 엄마 지금은 그냥 약간 귀여워. 아, 저 아줌마 또 저러네. 이렇게 귀엽고 어, 소녀 같은 엄마가 드센 아줌마가 되기까지의 엄마의 인생의 여정이 짠하면서 자랑스럽고 엄마한테는 진상이라고 아줌마 진상이에요 이렇게 면박을 주긴 했지만 마음 한구석 큰 마음으로 엄마를 존경하는 또 두 번째 엄마에게 주고 싶은 타이틀은 조언가인데 우리 엄마가 옛날에 불리우기론 뭐 백과사전이다, 뭐 돌팔이 의사다 막 이래가지고 최근에 뭐 누구한테 누가 약간 이상해서 병원 한번 가보셔라 했는데 진짜 이상했었던 뭐 그런 경험도 있고 그래서 엄마의 그 오지랖과 이런 조언들이 꽤 그 세심하고 따뜻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조언가라고 타이틀을 붙여주고 싶고, 또 엄마는 이제 엄마가 가게를 운영하는데 대표로 있으니까 대표가 되어서 우리 엄마 이제 돈도 잘 벌고, 그래서 몇 년 전에 엄마가 했던 말이 옛날에 고생했던 것들을 요즘에 보상받는 나날들인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너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엄마의 대표 라이프가 저도 엄청 좋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엄마가 진짜 잘하는 게 참는 거. 그래서 참기 달인이라는 직함도 주고 싶고, 그래서 내가 가장 못하는 참기를 우리 엄마는 가장 잘하는 게 내가 닮고 싶고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끝? 저는 두 개를 했는데, 하나는 사업가라는 타이틀을 주고 싶고, 두 번째는 재테크 마스터를 주고 싶었어요. 뭐였냐면, 먼저 사업가는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뭔가 항상 이렇게 경영을 해왔던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엄마 인생을 약간 나의 기억에서 돌아봤을 때. 20대 때는 레스토랑 운영하기도 하고, 그리고 30대 때는 호프집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40대 때는 그 차량 운수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50대까지 쭉 그걸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봤을 때 뭔가 그냥 하는 일을 보면 되게 사업가적인 마인드셋이 되게 있는 사람인 게 항상 옆에서 보면 느껴지고, 그리고 약간 배포도 여자치고 그런 게 확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좀 멋있었고, 그리고 또 약간 실패했더라도 다시 처음부터 뭔가를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랑,
또 용기 이런 게 진짜 같은 여자로서 멋있어가지고 약간 사업가라고 타이틀을 주고 싶고 두 번째는 재테크 마스터를 주고 싶은데 이거는 약간 엄마는 약간 100만 원을 가지고도 약간 이렇게 1000만 원짜리 뭘 살 수 있는 그런 뭔가 머리가 잘 굴러간다고 해야 되나? 어디서 자금을 뭐 융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잘 하는 것 같아요. 100만 원을 가지고도 1000만 원짜리 꿈을 이렇게 꾸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이제 또 베풀 때는 또 엄청 쓰고, 또 아낄 때는 진짜 막 위생봉지 한 장 이런 것도 진짜 짜게 아끼는, 그렇게 쓸 때는 쓰고, 또 허리띠를 졸라맬 때는 또 확실히 졸라매고, 그런 이런 재정적으로 선택과 집중이 엄청 뛰어난 사람인 것 같고, 엄마는 재테크 마스터이다라는 거 생각해서 이 두 개의 타이틀을 주고 싶습니다. 저도 세 개를 뽑아봤는데요. 하나는 베스트 드라이버, 그리고 두 번째는 갓생러, 세 번째는 과장님. 이렇게 세 개를 뽑아봤습니다. 일단 베스트 드라이버는 사실 엄마가 이제 나이가 있긴 한데 갑자기 이제 운전을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운전면허를 땄어요. 도전해서 뭔가를 이뤄냈다는 거 존경의 마음이 들어서 일단 앞으로 베스트 드라이버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일단 베스트 드라이버를 뽑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책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막 그 운전은 필수다. 뭐 내가 움직이고 내 몸 편하자면 운전은 필수다. 뭐 남이 하는 건 다 배워놔야 된다. 그래야 급할 적에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그리고 두 번째는 갓생러인데요. 사실 이제 엄마를 생각하면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들도 뭔가 다 척척 잘해내는 것 같고, 아무래도 회사도 다니고 있다 보니까 회사 일도 그렇고 집안일까지 다 엄마가 하고 있으니까 진짜 갓생을 살고 있는 거는 진짜 우리 엄마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이런 타이틀을 달아줬고요. 그리고 과장님. 사실 엄마가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지만 약간 명함이 없는 것 같더라고, 있나? 어쨌든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나도 한 10년 차가 넘었지만 일하기 싫은 날도 진짜 수두룩 빽빽인데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 엄마한테 약간 달아주고 싶은 직급, 그 직함? 약간 명함의 한 타이틀이었습니다. 과장님. 근데 책에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사람의 한계가 100이라면 엄마는 100을 초과한 사람이라고. 근데 이 내용을 보면서도 약간 되게 공감 가기도 하고, 뭔가 나였으면 저렇게 못했을 텐데, 되게 울컥하는 구절이 되게 많았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나에게 일이란? 이란 질문을, 약간 이 질문 처음 봤을 때, 뭔가 엄청 너무 심오한 질문으로 엄청 다가왔고, 이걸 뭔가 한 줄로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약간, 이거를 뭔가 한순간에 답을 내기가는 어려운 질문인 것 같다. 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 질문을 보고 나서 약간 다음에, 이런 책을 좀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울림이 있는 질문이었고, 나한테 일이란 뭔지 아직도 잘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었고, 현재까지는 약간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 약간, 경제적인 수단에 불과했구나. 내가 여태까지의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물론 어떻게 보면 자아 실현을 하는 수단으로서도 있었지만, 나한테 크게 작용했던 부분은 좀 그런 경제적인 수단이었던 게 제일 컸던 것 같고, 일이라는 게 나한테 좀 되게 부정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생각이 자리 잡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뭔가 일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는 뭔가 해야 되는 일, 뭐 약간 해야만 할 것 같고, 끝내야 될 것 같고, 약간 이런 부담스러운 이미지로 되게 다가오는 거가 있다는 생각이 깨달아져가지고, 약간, 관점을 좀 바꿔봐야 할지도 모르겠다 해가지고, 지금 약간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책을 다음에 이제 읽으려고 조금 서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도 저한테는 약간 좀 계속해서 생각해 볼 문제이면서도 약간 답을 좀 찾아가야 되는 그런 인생에 걸친 숙제 같은 느낌이다가 저의 답변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자 하기 싫은 일. 이거는 뭐 누구에게나 비슷할 것 같은데, 그렇죠. 최근에 뭔가 이제 제가 막 벌리고 있는 일이 있어서 그거를 하러 이거는 너무 자율성이
독처럼 있어서 내가 하면 일이 되는 거고 내가 안 하면 또 아무것도 안 되는 거라 그런 상황에 제가 지금 있는데 하러 가기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약속을 했으니까 딱 갔어. 근데 갔는데 그 장소, 그 시간, 그 일에서 완전 내가 날아다니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를 일을 할 때마다 느껴요. 근데 또 안 하면 일은 하기 싫은 일이라는 그 생각이 더 커져가지고 나를 잠식해버려. 그래서 이 밸런스를 잘 맞추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목표가 생겼고, 일만 막 무조건적으로 많이 하는 것, 사람도 좋은 삶은 아니지만, 일을 아무것도 안 하는 삶도 약간 도태되는 그런 느낌이 들긴 했었어요. 그 돈벌이 수단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오히려 일은 그냥 그런 일맥상통하지 않아요. 돈벌이 수단은 일로 쳐주지도 않는 것 같아, 나는. 사실 이제 나는 내가 뭘 해놨다, 뭐 이런 느낌이 들면 약간 만족감이 엄청 큰 사람인 것 같아. 그 뭐 어떤 일을 내가 진행했을 때 약간 뭐 성과가 난다거나 뭔가 인정받거나 인정욕구가 되게 강한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물론 스스로도 그렇지만 타인한테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날 인정해주고 막 이런 데서 막 도파민이 솟는 이런 사람인 것 같고. 그 나도 승이랑 약간 좀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돈벌이 수단도 물론 당연히 엄청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뭔가 나의 삶에서 나의 인생에서 뭐 생산성을 조금 향상시키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 뭔가 아무래도 내가 게으른 사람이다 보니까 강제적으로라도 좀 부지런하게 만들어주는 부분도 있고, 사실. 그래서 막 책에서도 나왔던 그 문구가 있는데, 이거를 공유를 해주자면은, 그 노동에 대한 대가는 돈이 아닌 것으로도 온다. 누군가 자신 노동을 알아봐줄 때, 노동의 덕을 보는 사람들이 감사함을 전해올 때, 스스로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때, 노동으로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난 이게 너무 공감됐어. 그러니까, 다만 이제 우리가 일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뭐 회사 일,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책에서도 나왔듯이 약간 노동의 형태는 진짜 너무 다양하고 다양한 노동의 형태가 좀 인정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책의 내용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뷰의 한마디, 그리고 이유를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책의 내용 중에 60대 나는 지금이 좋아요.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처럼 꿈틀거리는 마음이 좋아요. 사실 나는 막 지금 내 나이만 돼도 뭔가 새로 시작하는 거에 약간 부담이 있고 지금 해도 늦은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도전한다는 거잖아. 나는 어느 것 하나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수십 년의 시간을 지나오던 엄마는 도대체 무슨 힘으로 버텨왔을까? 책을 읽는 내내 약간 그 시절에 약간 여자로 산다는 것을 그거를 약간 짐작해 보면서 이제 읽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나이대의 엄마인 사람 바로 나의 엄마의 인생 같은 걸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되고 그래서 엄마를 뭔가 같은 여자로서 그리고 또 시대적 상황이 너무 여자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까지 이제 겹쳐진 거를 약간 상상을 하면서 엄마를 이해해 보기도 했고 이런 말들이 조금 기억에 남았다. 저는 그 이 책의 표지에도 나와 있었던 나쁜 일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도망가지 않았다. 이 문장이 되게 큰 울림이 있었고, 특히나 저는 이제 참을성이 많이 없는 사람인데, 조금 더 나도 참을성 길러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냥 나쁜 일이 아닌 그냥 업무나 일, 뭐 해야 될 일이 많이 몰려와도 포기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이런데, 나쁜 일이 온다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무서운데, 그거를 도망가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너무 와닿아요. 그냥 해냈다, 뭐, 그게 아니라 진짜 도망가지 않는 게 최선일 것 같아. 이분들이 그걸 버텨냈을 수 있는 원동력이 이분들 표현하기로 자식들이었던 것 같은데 나는 무슨 원동력으로 이런 상황에서 버틸 수 있을까? 나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했어. 평점을 남겨볼까요? 몇 점? 5점 만점. 나는 4점? 4점. 저도 4점입니다. 저도 4점이요. 그래서 저희 모두 4점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3회차 독서 토론은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 안녕.